창원시가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창원의 특성에 맞춘 창원형 전통시장을 만들 방침입니다. 마산의 대표적인 주택가 반월 중앙동,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창동, 성공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2018년부터 동지역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148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대형마트에 밀려 상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창원의 특성에 맞춘 창원형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지원에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던 전통시장이 이번엔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추운 날씨에 시장 안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위축된 상권에다 오랜 경기 침체의 여파가 겹치며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의 인구를 비교하면 마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타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 경기라든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가 경남에는 바닥시 아닙니까? 알다시피. 그래서 시장에는 아직까지 그 피부로 와닿아요. 장사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창원은 인구 10만 명당 전통시장 수가 7.1개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왁을 북적대는 전통시장을 목표로 전통시장의 마케팅 능력을 혁신하고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용 저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트를 도입하고 장보기 대행 및 배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20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객 유입과 내수 활성화, 창원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970, 80년대 마산 부흥기 당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지로 개발이 많았던 마산 하포구 지역.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의 생활하기 불편하고 빈집들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반월 중앙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입니다. 보기만 해도 경사가 급한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 좁고 미로같이 구불구불한 데다 심한 경사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골목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 진입로가 없어 행여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이 일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하수관고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가스 설치는 물론 쓰레기 수거 등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이옥선 시의원은 이 지역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좀 보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경사도가 높기도 하고 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노인분들이 또 많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한 1~20만 전만 해도 그나마 사시기에 좀 불편함이 덜했다면 지금은 7, 80 넘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경사진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사시기도 쉽지도 않고요. 또 경로당 한번 가시기도 불편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이 의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가지 주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일대 구간을 중심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을 매입해 공영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큰 시설 하나 몇십억씩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고 도로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도로 개선 위해서 몇십억씩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어려워하는 이런 데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거의 마산 지역의 대표 주거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피폐해진 지역.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에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하면 옛 마산의 창동, 오동동 지역을 꼽는데요. 지역 주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7대 도시로 번성기를 누렸던 옛 마산의 창동과 오동동. 수출 자유지역과 한일합섬 등 인근 기업이 무너지면서 상권도 잇따라 쓰러졌지만 2010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최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예술촌, 공예촌, 문화광장 등을 함께 조성한 결과입니다. 빈 점포는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했고 이 바닥과 담벼락도 특색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해 유동 인구는 4배나 늘었고 상가 매출도 덩달아 45%가량 뛰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예술촌 생기고 난 뒤로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면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가 먼저 나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5년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 협약을 맺는 등 이 과정에서도 역시 지역민의 역할이 컸습니다. 창원시도 실제 임대료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행정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면 센터 중간 조직인 센터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주민들의 민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느냐, 같이 공동으로 상생하지 않고서는 유지, 발전,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필연적인 의식들이 지금 굉장히 움터 있습니다.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창동과 오동동. 지역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자체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까지 고루 더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동지역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148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8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써 도내 초중 고등학생의 82.4%, 32만 6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나 동지역 고등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 148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동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약 7만여 명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약 26%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지원 결정이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납치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공범 강정임과 심천우의 육촌 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심 씨 등 3명은 지난 6월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귀가하려던 40대 주부를 납치해 고성군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광역기초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나란히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로 경남도의회는 과격의회에서 3년 만에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창원시의회는 기존 2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6.76점으로 광역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지만 지역주민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으며 기초의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6.71점으로 1등급을 받았지만 경제사회단체 전문가와 지역주민평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통영시와 시의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린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구매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1구자 구매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청한 예산 5,600만 원과 시가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구입키로 한 콘도 회원권 3구자 구매비 1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시와 시의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려 스탠포드 호텔 관련 감사까지 받는 중 시민의 세금으로 회원권을 사겠다며 불거진 셀프 특혜 논란 예산 2억 2,400만 원은 전액 없던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회원권 구매를 두고 사회적 논란과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 자신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가 미취업 구직 청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창원시에 주민 등록된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미취업 구직 청년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17종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 해양경찰서는 연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2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부문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농업인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겨울 한파로 인해 추운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겨울철 동장군 쉼터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경남대학교,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등 11개소에 천막 텐트형 혹은 바람막이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거제시를 주제로 한 특색 있고 창의적인 UCC 영상 공모전 쇼미더 거제를 개최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관광과 자연 등 거제 홍보와 관련된 모든 소재를 주제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21일 연말을 맞아 난립하는 야간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마산하포구 건축허가과는 창동 상산길 일대와 오동동 문화의 거리를 돌며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수십여 건에 대해 개고 및 일부 수거 조치를 했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120 민원 기동대는 21일 2017년을 마무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에서는 전기시설 고장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찾아 전기시설 수리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실시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거제시는 2017년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 교통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차량 속도를 비롯해 차량 지정체 상태, 도로 교통 상황 등 시민들이 원하는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 참다래가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참다래는 하일면과 동해면에서 생산된 고품질 그린 키위 20톤가량으로 군은 내년 4월까지 총 200여 톤의 참다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마산제일교회는 22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쌀 30포를 석전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마산제일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지원 등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립 충무도서관은 1월 16일부터 3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실은 미래 컴퓨터 과학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1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거제시 옥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수기 도로 침수와 겨울철 결빙 등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옥포 이동은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연말까지 도심지 맨홀에 낙엽 및 퇴적물 제거로 안전한 거제를 만들 방침입니다. 고성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1일 군청을 방문해 고성군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희대 회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지역 학생들의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